자, 오늘 이제 6일차 수업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제 수업 때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새로 배웠고요. 그리고 함수의 이제 매개변수 사용하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제 2개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예고를 드렸었는데, 바로 문제 풀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량을 확 줄여달라는 문제예요. 이제 이 전에 풀었던 문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얘 같은 경우는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이 해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매개변수 사용하는 걸 배웠으니까 매개변수를 활용해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 이 비슷한 문제를 전에 풀었을 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8단만 출력을 했었어요. 근데 얘는 4번 출력되는 단수가 달라야 되죠. 애초에 얘를 먼저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얘는 이제 1단부터 9단까지 쭉 출력이 되는 형태로 이제 출력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반복문이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코드량을 줄여보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지정된 단수가 없으니까 그냥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명을 한번 지어봤고요. 일단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얘네부터 한번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옮겨서 이렇게 위치를 시키도록 하고, 이 함수 내에서는 지금 이 단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단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단에 해당하는 값을 외부에서 받아오는 형태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함수 실행문의 형태였죠. 얘는 함수를 선언하는 정의하는 이제 def 함수 생성이고, 얘가 이제 실제로 이 함수를 사용하겠다, 여기서 실행해라 라고 하는 실행문의 형태인데, 여기다가 이 단을 넘겨주게 되면 인자가 생겼으니 매개변수도 생겨야겠죠. 그럼 이제 이 함수 내에서 이 단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매개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생각해보면서 이 단 변수의 일단 이름은 매개변수인데, 얘가 어떤 변수였죠? 지금 여기서 사용된 이 매개변수 단이랑 여기서 만들어진 단은 성질이 좀 다르죠. 똑같은 변수긴 한데 얘는 특수한 변수고요, 얘도 특수한 변수잖아요. 우리가 이 변수를 좀 이제 세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얘는 어떤 변수죠? 네, 얘는 지역 변수였죠. 지역 변수의 일종으로서 이 프린트 단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될 때 생겨났다가 이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 단 변수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 변수는 어떤 변수예요? 네, 전역 변수죠. 공간 자체가 전역 공간에서 만들어진 변수고, 얘는 지역 공간에서 만들어진 변수니까 차이가 있었고, 둘은 지역 변수는 전역 변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같은 이름의 변수가 사용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차피 이 단이라는 변수는 이 함수가 시작될 때, 그리고 인자로 넘어간 값을 받아서 사용이 됐다가 함수가 끝날 때 사라지니까 얘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를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이 함수 만들어서 사용한 형태를 실행을 시켜봤을 때 1단이 제대로 나온다면 이제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1단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활용해서 다 이런 형태로 여기를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반복문 부분을 다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함수 실행할 때 인자를 값을 넣은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 놓은 전역 변수 단을 넣었기 때문에 이 밑에도 따로 수정할 게 없죠. 어차피 여기서 단의 값이 변했고 그 변한 값으로 인자를 넘겨줄 거니까. 자, 근데 얘는 여기서 더 줄일 수 있겠죠. 이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 전역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을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지 말고 아예 그냥 인자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 한 줄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고 얘를 이 위로 올려버린다면,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단은 받아온 단으로 그냥 사용을 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출력 값이랑 전혀 상관이 없게 똑같이 나오겠죠. 요 밑에는 지금 아직 안 바꿨기 때문에 두 개씩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문제가 없잖아요. 일단은 완벽히 구조를 띄었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얘네를 다 지우고 그냥 이렇게 하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4, 5, 6, 7, 8, 9.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인자로 값을 넘기고 있고 이 값이 이 단변수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여기 함수 내에서 단변수는 인자로 넘어온 값을 사용하게 될 거고, 그럼 순서대로 1단부터 2단, 3단, 9단까지 잘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값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문제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단은 1까지만, 2단은 2까지만, 3단은 3까지만 이런 식으로 곱하는 횟수를 좀 바꿔볼게요. 그러려면 지금 이 상태 이대로에서는 그걸 우리가 맘대로 바꿀 수가 없죠. 뭔가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조건을 추가할 거고 1단을 1 곱하기 1까지만 나오게, 2단은 2 곱하기 2까지 나오게, 3단은 3까지, 4까지, 5까지, 9단만 9까지 나오게,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유지하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1단부터 9단까지 다 곱하기 9까지 나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 얘 때문이죠. 지금 반복문이 9번 반복을 하게끔 우리가 숫자를 박아놨기 때문에 얘가 고정값이라서 우리가 무조건 9까지 곱하는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얘를 미정값으로 바꿔놓고 이 미정값도 바깥에서 정보를 가져오게끔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값을 넘겨줌으로써 우리가 생각한 형태대로 출력이 되게끔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인자를 2개씩 개수를 맞춰줬어요. 근데 얘가 지금 개수가 안 맞는 상태죠. 이거 그냥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라고 하겠죠. 뭐라고 하는데 일단 되는 데까지는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인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밋이라고 하는 매개변수 자리에 인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거에서는 인자가 부족했다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를 잘 맞춰서 넣어라, 얘도 개수를 맞춰라 하는 얘기고, 만약에 인자를 2개씩 다 넘겼는데 매개변수가 하나밖에 없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제 매개변수는 하나인데 인자는 2개씩이다.
넘기는 게 많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를 꼭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처음에 함수를 사용할 때 이거에서 되게 많이 실수가 나와요. 처음에는. 왜냐면 나는 지금 이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잘 넘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필요에 의해 매개변수가 추가가 됐는데 인자를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할 거고, 그럼 이 에러 메시지를 읽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코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개수를 잘 맞춰준다면 전혀 문제 없이 잘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1까지만, 2까지만, 3까지, 4까지, 마지막엔 9까지 이렇게.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또 풀어볼게요. 얘는 매개변수의 개수를 맞춰 달래요. 지금 코드가 써있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를 실행하고 있죠. A, B, C라고 하는 함수 3개가 실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함수는 지금 있나요? 없죠. 이게 매개변수 개수를 맞추는 문제인데 매개변수 개수를 맞추기보다 일단 함수가 없어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Name A is not defined. A라는 이름에 이거는 정의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함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이제 지워버리고. 자, A라는 함수 만들었고 저번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패스 활용해서 일단 넘겨 놓을게요. 그리고 B라는 함수 만들어 놓고 또 패스, 그 다음에 C라는 함수 만들어 놓고 또 일단 패스 해 놓겠습니다. 자, 얘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하겠죠? 지금 함수를 만들어 놓고 패스를 했기 때문에 일단 로직은 없어도 돼요.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얘네들은 인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함수에는 매개변수가 없죠. 서로 지금 개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를 넘기고 싶어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함수의 모양 자체, 구조 자체는 맞게끔, 오류가 안 나게끔 만들어 놔야 패스가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A 함수한테는 매개변수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죠. B 함수한테는 매개변수가 필요하겠네요. 몇 개가? 3개가 필요하겠죠. C 함수한테는 매개변수가 몇 개 필요할까요? 얘는 4개가 필요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뭐라고 안 해요.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뭐라고는 안 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일단 문제는 해결을 한 상태고 오류가 없게끔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자면 이제 우리가 넘겨받은 인자를 이 함수 내부에서 출력하라고 명령을 해본다면 일단 A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 실행됐다 아는 것만 한번 표출을 해보고 여기는 일단 해놓고 나서 내용을 좀 추가해보죠. 일단은 지금 B 함수 실행할 때 인자로 넘어오고 있는 게 어떤 값이에요? 정수값이죠. 파이썬에서는 어차피 타입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정수를 한번 그대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이러면 지금 여기서 넘어오는 인자를 얘가 출력해주겠죠. 이 1, 2, 3이 순서대로 A, B, C에 들어갈 거고 그 A, B, C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각각 순서대로 치환이 돼서 A는 몇, B는 몇, C는 몇 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D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지금 B 함수에서 사용된 매개변수 ABC랑 C 함수에서 사용된 매개변수 ABCD랑 겹치고 있죠. ABC가 둘이 변수가 똑같잖아요. 얘네들은 문제가 있나요? 이거 전혀 문제가 없죠. 어차피 이 ABC는 이 B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 생겼다가 B라는 함수 끝나면서 사라질 거고, 여기 C 함수에 있는 매개변수 ABCD는 C 함수 실행될 때 생성되었다가 C 함수 끝날 때 사라질 거니까 서로 다른 함수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얘네들은 제역 변수니까. 그죠? 이거 실행했을 때 여기까지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일단 A, B까지만 결과를 한번 보고, 네, 잘 나오죠? 근데 C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C 실행이 출력이 될 거고, A 요 자리에 누가 나와요? 안녕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B 이 자리에 누가 나와요? 네, true가 나오겠죠. 왜냐? 얘는 이 연산의 결과가 1은 1과 같다 라는 연산의 결과가 참이니까 true가 남게 될 거예요. 실행을 시켜보면, 자, A에는 안녕 문자가 그대로 들어왔고 B한테는 true가 들어와 있죠. 이 비교 연산,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떠한 연산을 넘겨준다면 이 연산이 된 결과가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가 B에 남는 게 아니라 얘가 연산된 결과가 이 자리에 남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이걸 연산을 해서 B한테 값을 줄 거니까, 그 B를 우리가 출력을 여기서 하는 거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문제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풀 시간 좀 드리고 같이 해본 다음에 이제 함수의 리턴에 대한 개념을 또 할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 잠깐 풀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받은 정수에 모든 약수를 출력하는 함수를 구현하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입력받은 정수는 수업 페이지에도 써있지만 인풋 입력이 아니라 인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1000얘의 모든 약수를 출력하는 함수를 구현해 달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1000이라는 인자를 함수 실행문에서 넘겨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 1000을 누가 받고 있죠? 함수에서 num이라고 하는 매개변수가 이 1000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쟤를 활용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밑에다가 자, 제가 지금 적은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i는 1로 선언을 해놨고요. 이건 이제 반복문 돌릴 때 초기값 세팅한 거잖아요. 그리고 num이라는 이 입력받은 정수를 매개변수로 받았기 때문에 얘를 종료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i가 1씩 증가한다면 i는 결국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겠죠. 그럼 총 1000번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반복문 자체는 그런 의미잖아요. 1부터 1000까지 이 1000이 지금 num에 들어왔고 그 num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는 반복문을 적어준 형태인데, 자, 여기서 약수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이제 다들 아실 거고, 약수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잖아요. 얘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래요, 약수가. 그래서 여기 출력 예시가 써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를 구하래요. 뭐가 있죠 그러면? 1, 2, 5, 10이 있죠.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아요?
10의 약수가 1, 2, 50인 걸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죠? 그냥 얘네로 나눴을 때 10이 나머지가 없는 나눠 떨어지는 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암산으로도 예상이 가능한 범주에 있어요. 숫자 1000도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암산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숫자인데, 지금 우리가 얘를 예상할 수도 있듯이 얘네가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약수를 구할 때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근데 우리 지금 파이썬에도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있었죠. 자, 만약에 지금 num이라는 숫자를 1씩 증가하는 i로 나눌 건데 이 나머지가 0이라면 이 조건문이 참이 된다면 그때 당시 i는 num이라는 1000을 가지고 있는 num의 약수가 되겠네요. 그쵸? 이때만 i를 출력하겠다. 이러면 이 조건이 참일 때에만 i를 출력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num이 1000이잖아요. 인자로 1000을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num은 1000이에요. 그럼 1000 나누기 i는 1부터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때 나머지는 당연히 0이겠죠. 1로 나누면 당연히 나눠 떨어지니까. 자, 2가 됐어요. 이때 나머지는 또 0이겠죠. 3이 됐어요. 이때의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거짓이라 얘를 안 할 거고 증가돼서 또 올라갈 거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약수들만 출력이 되면서 아닌 것들은 거짓이라 안 하면서 지나가겠네요. 이렇게 약수 구하는 로직입니다.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코드로 옮긴 것 뿐이에요. 이 num이라는 숫자, 지금 여기를 이걸 예시로 들었을 때 이 함수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num이라는 숫자한테는 10이 들어있는 거고, 그 10을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숫자를 한 번씩 다 나눠 보는 거예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럼 나눠 떨어지게 했네? 그럼 그때는 그 i를 출력해. 그러면 그 해당 순간에 약수인 i가 출력이 될 거고, 만약에 이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약수가 아닌 경우, 거짓이 돼버리는 거니까 약수가 아닌 경우에는 출력 안 되고 그냥 i 증가돼서 또 반복문 돌 거니까. 그러다가 i가 1001이 돼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거짓을 만나고 탈출하겠죠. 그쵸? 그게 지금 이 함수의 끝이죠. 그럼 얘를 실행을 해봤을 때 이 예상 출력값대로 나오면 되는 문제죠. 1, 2, 4, 5, 8, 10, 20, 25, 40, 50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이제 약수라는 간단한 개념을 통해서, 간단한 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고 그 안에서 로직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를 경험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함수 안에 지금 반복문 하나 쓰였고요, 반복문 안에서 조건문 하나 쓰였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40분?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설명을 좀 하다가 뭐 끊어지면 끊었다가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죠.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돌아보자면, 함수라는 건 4개 변수의 개념이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 더 return이라는 게 필요했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기본적인 함수랑 그 함수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4개 변수까지 했는데, 이제 return이라고 하는 애를 알아볼 거예요.
근데 얘를 알아보기 전에, 자, 얘는 자판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함수는. 그리고 매개 변수는 자판기니까 동전 투입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리턴은 배출구. 이제 우리가 동전 같은 걸 넣고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물건이 떨어지잖아요, 자판기는. 네, 그런 상태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인자, 얘를 동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리턴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은 이런 그림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자판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에 이제 데이터 투입구가 있어요. 여기가 매개 변수 자리가 될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글씨가 이상해. 매개 변수.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매개 변수가 동전 투입구잖아요. 그럼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매개 변수 투입구에 넣어줄 동전이 인자가 되겠죠? 그럼 데이터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가는 거, 데이터가 나가는 배출구, 여기가 리턴이 될 겁니다. 자판기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한 거예요. 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 주세요. 제가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실행을 할 건데, 이 안에다가 인자를 2개를 넣어 줄 거예요. 지금 일단 함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죠.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와요? 콘솔에 여기에 50 나오겠죠? 이거 50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20 A로 들어갈 거고 30 B로 들어갈 거고, 출력하는데 그 안에서 A랑 B를 더하래요. 그럼 이 둘이 연산된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50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얘는 30 나오겠죠? 지금 A1 10이고 A2 20이고 둘이 더하면 30, 연산된 결과가 X에 들어갈 거고, 그 X 출력하고 있으니까 얘는 50 뱉을 거고 얘는 30 뱉을 거고, 그죠? 자, 지금 둘이 똑같은 거예요. 얘 함수를 실행했을 때 함수 안에서 결국 더해서 출력하는 출력문이 사용된 거고, 전역 공간 안에서 지금 변수 2개 만들어서 그 2개 더하고 X라는 애한테 담았다가 X 출력하고, 지금 둘이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50만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함수 실행문의 형태죠. 함수 실행할 때 인자 2개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로 들어갈 거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출력할 때 더해서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S라는 변수한테 얘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S를 출력하래요. 얘는 논이 하나가 나와요. 50은 50대로 출력이 되긴 하는데 논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나옵니다. 얘가 왜 나왔냐? 자, 이 함수가 실행됐어요. 실행문을 썼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돼요. 이 실행할 때 이 안에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출력이 된 거예요. 50이. 그죠? 그리고 나서 S에 얘를 넣었는데 얘가 실행되고 나면은, 얘가 연산이 되고 나면 뭔가 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초반에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출력은 결과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콘솔에 출력하고 끝이에요. 얘는 이 연산이 되고 나면, 함수가 실행되는 연산이 되고 나면 이 자리에 뭔가가 남아야 되고요. 그 남은 값을 S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함수는 실행이 되면 이 안에서 그냥 출력 한번 하고 남기는 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A1은 값으로서 10으로 작동을 할 거고, A2는 값으로서 20이 작동을 할 거니까 10 플러스 20이 X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 연산식 자체가 X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산이 돼서 그 결과가 S에 들어가죠. X에.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린 출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얘도 똑같은 거예요. 함수 실행을 했는데 실행하고 어떤 결과가 이 자리에 남아야 돼요. 남아야 S에 잘 넣어줄 수가 있고 그걸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결과가 남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 없음, 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출력은 결과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진짜 출력일 뿐이에요. 그냥 콘솔에 하나 찍어주고 끝. 어떠한 결과가 될 수 없어요. 출력문은. 제가 출력문 밑에 return 10이라고 하는 말을 써줬어요. 자, 이제 리턴 시작인데, 이 리턴이 사용이 되면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연산이 됐을 때 이 자리에 이 리턴 옆에 있는 이 값을 남겨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실행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S의 출력값은 뭐가 나올까요? S의 출력값은 10이 나오겠죠. 얘가 10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리턴을 10 해주고 있으니까.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10을 남길 거야 라고 해준 거예요. 지금 리턴 10 한 개. 이거랑 별개로 출력은 출력대로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거고, 함수가 실행된 자리에 결과를 남기는 거, 그게 리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여있는 이 함수는 결과가 필요해요? 실행되고 나서 어떤 결과가 필요한가요? 지금 좀 전에는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를 S에다가 담겠다, 넣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앞에 S 지웠잖아요. 그럼 이 함수는 리턴이 필요한가요? 얘는 필요 없죠. 어딘가에 뭐 결과를 남겨서 꼭 넣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실행하고 끝. 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얘가 실행되고 나서 아무 결과도 남기지 않는다면 지금 누가 당황하는 거예요? S가 당황하는 거죠. 야, 너 나한테 어떤 값 주겠다며. 근데 아무것도 안 줘? 그럼 논이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리턴이 있구나. 이때는, 이런 형태일 때는 무조건 리턴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논으로 나올 거니까.
왜냐면 리턴이 없다는 얘기는 함수 실행했을 때 돌려받는 남기는 값이 없다라는 건데, 그럼 아무것도 없는 값을 변수에 넣겠대요. s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야,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 왜 아무것도 안 줘? 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보신 그 논이라고 하는 거는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파이썬 논 해서 그냥 데이터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거 한 번씩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그렸던 이 그림에서, 자, 지금 인자가 20이랑 30이죠. 그게 이 동전이 각각 위치에 맞는 매개변수 자리로 들어가겠죠. 매개변수가 동전을 넣게 돼요. 자판기 안에. 얘가 이제 함수 자판기 안에다 동전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동전 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턴 얘를 통해서 10을 뱉겠대요. 지금 이 함수는 이 그림이에요. 좀 지저분하게 그려졌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뭔가 덧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함수 이름인데, 얘가 실제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이 s가 실제로 이 인자 두 개가 더해진 값을 출력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자, 잘 보세요. 이 s의 출력값은 뭐가 나올까요? 그냥 50 나오겠죠. 왜 50이 나오냐? 20 A로 들어가요. 30 B로 들어가요. A랑 B 지금 매개변수니까 그 함수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매개체, 연결해주는 매개변수. 그러면 그 A와 B는 지금 각각 20, 3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더해서 출력 한번 했죠. 그리고 그거 더한 거 C에 넣었죠. 그리고 C를 리턴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거 함수 실행되면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자리에 C가 남겠죠. 근데 C는 지금 값이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A 플러스 B 50이 들어있겠죠. 연산된 결과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럼 50, 그 50을 S에 다시 넣겠대요. 그리고 그 S, 50이라는 값을 들고 있는 S를 사용해서 출력하겠대요. S는 50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절대 중요한 거고,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나온 이 50과 이 S의 값 50은요 전혀 다른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 50은 그냥 프린트 출력한 50이고, 얘는 실제로 리턴 받은 값이죠. 얘네 둘은 아예 느낌이 달라요. 그냥 단순한 출력문은 절대 함수의 결과가 될 수 없고요. 함수의 결과랑 그냥 단순한 출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얘도 이제 지워버리고, 자, 인자로 넘겨받은 20과 30이라는 수를 A랑 B라는 매개분수로 받았는데, 얘네 둘의 합을 결국 자리에 남겨줘야 돼요. 이 함수의 결과로 얘네 둘의 합을 남겨줘야 돼요. 리턴에 얘네 합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러면 이 연산된 결과가 리턴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이 결과가 남는다라는 거고, 그럼 그게 S에 들어가는 거고, S를 출력하면 S는 50이 남는 거고. 자,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리턴입니다. 지금 우리가 리턴을 새로 배웠어요. 근데 리턴을 새로 배웠다고
이제 앞으로 모든 함수에 리턴을 넣어야지, 이거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함수가 사용될 때는 리턴 필요 없어요, 굳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리턴이 있는 상태예요.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에러가 날 거니까 지워놓고, 이거 실행시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이 50이 나오는 거는 구글 콜앱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좀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원래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얘 실행했어요. 함수가 실행되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될 거란 얘기예요. 올라갈 거고, 매개변수 둘이 더했대요. 리턴했대요. 그럼 이 자리에 50이라는 애가 남았는데, 그 50이라는 애는 어딘가에 들어있나요? 뭐 어디 변수라는 공간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함수 내에서 뭐 출력하라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이거 실행하면 이 자리에 50이라는 애가 남는데, 얘는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없게끔. 어떤 변수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어야 우리가 이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데, 애초에 얘가 아무 거에도 속해있지 않은 그냥 공중분해가 되는 거죠. 이러면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일 때는 리턴을 남기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일 때만, 이 함수의 실행 결과를 어딘가에 넣고자 할 때, 그럴 때만 리턴이 필수예요. 여기서는 리턴 안 해주면은 이제 바로 논이 나와버리면서 뭐라고 할 거니까. 자, 일단 기본적인 리턴이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부터 다시 할게요.